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제38대 충북교총 회장인 김영식 회장을 모시고 충북교육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현재 6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먼저 저희 그 파워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충북교총과 함께할 제38대 신임회장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김영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북교총은 회원이 주인이며 회원의 행복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의 고충으로부터 선생님들을 지켜내고 선생님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이 모든 것들을 교총 가족과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초지일관, 언행일치, 행동으로 실천해서 결과로 보답하는 충북교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제38대 회장단의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교권 수호, 그리고 교권 신장, 또 함께하는 충북교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교권 수호, 교권 신장은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동안에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는데 네. 사실 뭐 교권 신장이 쉽지만은 그동안 안 왔죠.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듯이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 네. 아주 덕목 중에 아름다운 덕목으로 그렇죠. 교육계는 자리 잡았죠. 네. 근데 시대가 바뀌다가 보니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조차 선생님들의 자존이나 이런 선생님들의 존중받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인데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단 우리 사회가 교육을 바라보는 인식의 접근 방식을 좀 바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각 전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저희가 뭐 예전부터 물론 그랬지만 갈수록 학업 위주, 성적 위주의 어떤 이런 교육 분위기가 집중되면서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또 그를 통해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이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권에 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교육 자체적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저희 충북교총이 캐치프레이즈를 정할 때 공모로 정했다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 충북에 있는 우리 회원들 전체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했다라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학교의 교권이 무너진 지는 한참 됐습니다. 네. 이 교권 침해의 대부분은 학부모와 학생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2022년도 교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침해 피해 사례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심지어 학생의 540건 중에 240건이나 되는 교권 침해가 학부모들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주로 학부모의 경우 자녀들을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불만을 갖고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라는 그런 신고 사례로 불만을 토로해요. 이게 학부모 교권 침해 사례의 25%에 해당됩니다. 네. 학생들에 의한 피해는 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수업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은 폭언,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선생님을 폭행을 하거나 성희롱까지 하는 네. 이런 침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침해들의 이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 우선 고의의 중대 과실이 없는 생활 지도를 했을 때는 네.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해서 면책을 할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수업을 방해하거나 문제 행동이 있는 이런 학생들을 학교의 교실에서 퇴청시키는 그러한 지도 방안을 담고 있는 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좀 개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거기에 이런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 있는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마지막으로 볼 때 교권 보호위의 교권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교원의 보호 및 법률 소송에 관련된 일체 비용이나 사후 심리 치료와 같은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방안이 마련되는 건 대수가 아닙니다. 네. 가장 바람직한 교권의 수호나 신장 방안은 선생님을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과 군사부 일체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로부터 선생님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학교의 선생님들의 교권을 수호하는 그러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건 곧 선생님 존중은 부모님 존중이라는 가정교육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사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실 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면 사실 부모님과 동격인 이상, 그 이상의 존재로 저희들이 참 존경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참 이런 교권 침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 교사들이 정말 교사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 저렇게 어떤 심적 상처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도 조금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단지 선생님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이번에 그 교육 이슈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교육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수사기관이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아이들의 균형 잡힌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특정 정치 행사에 참여를 하고 편향된 손피켓을 들게 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평소 수업 시간에도 정치 성향이 담긴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있고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부모는 자녀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학교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관련 교사들을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라는 이런 촉구하는 내용들을 접했을 때 우리 충북 선생님들의 성숙된 교육관의 부재의 안타까움을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주어진 교육의 지도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주어진 학습권도 함께 보장이 돼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은 일은 교육계에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교육청과 경찰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한 행위가 있다라면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우리 충북 교육에 경중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공무직들의 파업 투쟁 사실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도 학교가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을 하게 될 때는 대체 인력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현 시점에선 이 노동조합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파업 기간에 한정해서 필수 인력을 두고 파업 참여자의 절반 범위 이내에서 대체 근로를 허용한다면은 파업권도 보장을 하고 학교 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 공무직의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존중하지만 네.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돌봄권이라든지 건강과 같은 최소한의 생존 기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노조의 파업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꼭 신학기 초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 목적 달성을 위한 협상 내용이 최소한 학생들의 생존 기본권은 아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성숙된 노조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특히 우리 노조는 파업에 앞서서 학교 내 자신들이 업무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역량 강화와 업무 신장을 통해서 본인들의 전문성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선생님과 교육 가족들에게 먼저 신뢰를 얻는다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목소리들의 진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파업의 주체는 노조원이지만 노조원이기 전에 한 아이의 부모임을 꼭 먼저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자녀가 학교 점심으로 차가운 우유와 빵을 급식받아서 먹는다면 가슴이 아플 않을 대한민국의 부모가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돌봄이 불가하다면 정상적인 회사나 사회적인 업무 종사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교사들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우려를 또 많이 하고요. 네. 교총 입장은 교원 확보, 교육 격차 등을 이유로 고교 학점제 유예를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회장님 생각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신중하게 국가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의 치적의 완성품을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임을 저는 이번에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학생들의 진로의 적성 개발이나 자율성이나 결정 존중권 등을 줄 수 있는 고교 학점제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으려면 우선 학생들의 다양한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또 필요해요. 네. 이 교육 과정을 실행하려면 교육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도시와 시골은 규모의 차이에서도 확실한 인프라가 구분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큰 학교, 작은 학교에서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교육의 질의 격차가 심화되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에 대한 방안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8년도에 대입 제도가 지금 방식이 고교 학점제가 적용된 것을 활용한다는데, 그럼 23년부터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입시 형태는 현재를 따르고 28년이 되면 고교 학점제에 의한 입시를 하라고 하면 이 중간 공백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굉장한 혼란이 학부모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행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도 국가 수준의 개정된 이 교육과정도 사실은 2025년도 고교 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맞춰서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교육과정이 학교에 안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선행 준비 없는 빈번한 이 교육과정의 개정은 학교의 혼란을 가중하고 선생님들의 피로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가 되니까 그렇죠.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교사분들이 본인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또 다른 걸 배워야 되고 또 그거를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다양한 분야의 그 학생들의 욕구에 맞춘 분야를 또 공부를 해야 하다 보니 전문적인 습득할 수 있는 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고 아이들한테 결국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칠 수 있겠냐. 그러면 교사는 교사대로 힘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결과적으로 다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정부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짚고 가야 될 문제는 교육은 정치와는 헌법에서도 분명히 중립을 유지하라고 되어 그럼요. 있습니다. 예. 교육이 정치와 연결이 돼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사실 2025년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시점을 왜 25년으로 정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사안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2015년에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현장에 뿌리 내리는 과정에 중에 있는데 네. 이걸 또 다시 바꿔서 25년에 전면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네.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시대에 어느 누구를 위한 치정물이 교육의 성과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생각하신다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대한민국의 동량으로 커지기를 원한다면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대한민국 교육 정말 중요하게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충북교총뿐만 아니라 전국도 교총연합회 또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있죠. 강력하게 어떤 이 뜻을 전달을 교육부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교총에서도 이 문제에서 강력하게 교육부에 질의를 하고 이게 졸속으로 교육과정이 빠르게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폐단에 대한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받은 교육부 입장에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한 번 설정이 되면 17개 시도가 공이 똑같이 가르치고 배움을 일으켜야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문서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보완을 완료한 그러한 교육과정이 우리 현장에 내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고 좀 꼼꼼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AI 영재고에 대해서
자, 올해부터 3년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6개월을 돌아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모든 교원 단체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매년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의 수에 비해서 신규 선생님들의 단체 가입률이 급격하게 낮거든요. 이게 교직 생활의 고충으로부터 선생님들을 지켜드릴 수 있는 교원 단체에 대한 신규 선생님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무임승차가 아닌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시길 이 자리를 빌어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충북교총은 과거와는 달리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그리고 평교사와 관리자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이러한 목표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제가 임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회원이 250여 명이나 늘어나는 네. 이런 고무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소수에 집중하지 않고 5,600여 명이나 되는 충북교총 전체 우리 가족들이 상시 소통을 통해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충북교총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경력을 보니까 대한크라시연맹 회장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크라시라는 종목이 참 어떻게 보면 생소한데 크라시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크라시라고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라시는 우즈베키스탄에 3,000년 전부터 행해져 내려오던 민속 신체 활동을 현대 스포츠화 시킨 것으로 네. 이게 2018년도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근본 9월에 열리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7개나 놓고 겨루는 네. 중요한 종목이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종목으로 네네네.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대한크라시연맹의 회장을 맡으면서 9월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목표가 금메달 하나를 꼭 따서 우리나라의 크라시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국민들께 소개도 해보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스켈라톤이라는 종목 네네네, 아시죠? 알죠. 윤성빈 선수가 예. 깜짝 세계 선수로서 금메달을 땀으로써 우리나라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켈레톤은 과거 알지도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윤성빈이라는 이 선수의 금메달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이제는 스폰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관심받는 그러한 종목이 됐습니다. 네. 이 크라시도 이번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을 꼭 따와서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대한크라시연맹의 현재 위치에서의 소망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크라시 종목이 이게 체급 경기인가 보죠? 맞습니다. 유도와 씨름을 접목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남자가 4체급, 여자가 3체급. 남자는 4분, 여자가 3분 해서 네. 아시안 게임에는 총 7개의 금메달을 놓고 체급별로 경기를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충북에도 국가대표 선수가 있나요? 충북 출신이 2명이나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충북 체육회와 청주시 체육회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북의 윤현우 회장님, 대한크라시연맹 크라시 국가대표가 충북에 2명의 선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우리 충북교총 회원들의 회비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발전 가능한
우리 교총 회관 건립을 위한 수익 사업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글로컬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회원들을 선진국의 유수한 대학 탐방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이라든지 유럽의 유수한 대학들을 좀 견학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교직 생활을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총 회원들을 위해서 행복한 교직 생활을 위한 스포츠 한마당, 골프나 스키, 패러글라이딩, 배구, 탁구 이런 한마음 체전을 한번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의 문화 리터러시 소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또 문학 기행도 추진을 해보고요.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내 나라 대고장 바로 알기 역사 문화 탐방도 충북교총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충북교총 가족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과 도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충북 교육계에 계신 우리 교사분들 또 충북 도민들에게 우리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급이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공사교육을 받고 현재의 건강한 인품을 갖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아이들만 바라보고 교육 본질의 추구에 정성을 다해야 하며 그래야지만 백년지 대계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공익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님을, 그리고 교육의 장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성숙된 인식의 변화를 호소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핵가족화되어 살아가면서 내 아이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아이도 소중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고 인성이 향기로운 미래의 동량으로 키우고자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충북의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처럼 존중받을 인격 체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가정인 학교와 어찌 보면 학부모님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선생님들과 보내는 내 아이의 제2의 부모인 우리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지켜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무쪼록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행복한 충북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 충북교총 모든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교총 김영식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